마음을 알게 해주는 새. 이튿날 나는 아나스타시아와 함께 빈터로 다가가 전과 같이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놀이에 빠져있는 우리 조그마한 아들을 관찰했다. 빈터 가장자리에는 암늑대도 누워서 매섭게 주시하고 있었고 옆에서는 새끼 늑대들이 놀고 있었다. 작은 블라지미르는 다른 신생아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 손가락을 가끔씩 입에 넣어 빨았다. 우리 세상에서는 아이가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난 알고 있었다. 아이의 손을 헝겊으로 싸서 묶든가 가짜 젖꼭지를 입에 물린다. 아나스타시아에게 그 얘기를 하니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저렇게 하면 크게 이로워. 우리 아들은 손가락에서 꽃가루를 빨아먹는 거야. 꽃가루? 무슨 꽃가루? 꽃이나 풀의 가루. 그 애는 풀도 만지고 꽃도 만져. 가끔 벌레들이 그 애의 손 위를 기어다니는데 그들의 발에도 꽃가루가 있지. 봐봐. 얼굴을 찡그렸지. 입에서 손을 뺐어. 무슨 풀인지 그 꽃가루가 마음에 안 든 거야. 자, 이제 고개를 숙이고 꽃을 입에 물려고 하지. 맛을 보려고 그래. 우주 세상을 맛으로 보려는 거야. 우주와 조그만 꽃이라. 무슨 관계지? 아니면 그냥 비유로 말을 하는 거야?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우주적 관계 속에 있어. 어떻게? 어디에? 어디서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지? 어떤 기기로 그걸 확인할 수 있어? 기기는 필요 없고 마음이 필요해. 그러면 매일 여러 번씩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 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지? 햇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있지. 이 우주의 별이 떠오르면 빛으로 꽃을 만져주지. 그러면 꽃은 기쁨으로 열리는 거야. 둘은 서로 멀리 있어 보이지. 위대한 등불과 자그마한 꽃 한 송이. 그렇지만 둘은 관계 속에 있어. 둘은 서로 없으면 안 돼. 아나스타시아는 문득 하던 말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나도 위를 쳐다보았다. 거기엔 커다란 독수리가 빈터 위 상공을 낮게 돌고 있었다. 동물원에서 저런 걸 본 적이 있다. 독수리는 돌며 하강했다. 그러다 아이로부터 약 2미터 거리에 착륙했고 비행 관성 때문에 앞으로 얼마를 뛰어갔다. 날개를 퍼덕이고 고고하게 빈터에 우뚝 섰다. 늑대는 초긴장 상태였다. 털이 곤두섰지만 빈터를 도도하게 활보하는 독수리를 덮치지는 않았다. 아이는 흥분의 도가니였다. 아,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그 애는 무시무시한 새한테 손을 뻗는 게 아닌가. 독수리는 그 애를 향해 천천히 걸어서 바짝 다가섰다. 갈고리처럼 생긴 새의 부리가 어린애 정수리 위에 드리워졌다. 그런데 아이는 무서워하기는커녕 독수리의 깃털을 만지고 무시무시한 발톱을 만지고 또 독수리의 가슴을 톡톡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다. 거대한 부리가 갑자기 어린아이의 머리를 건드렸다. 마치 거기서 무엇을 찾는 듯이 한 번, 두 번. 그러다 갑자기 독수리는 어린애한테서 떨어져서는 날개를 활짝 펴고 퍼덕거렸다. 풀밭 상공에 약간 떠올랐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 어린아이는 거대한 무시무시한 새 쪽으로 양손을 뻗고 에에에 하고 소리를 불렀다. 그러자 독수리는 아이의 등 쪽으로 가서는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공중에 떠올랐다. 빈터 상공을 낮게 한 바퀴 돌더니 아래로 급 강하해서는 큼직한 발톱으로 아이의 어깨를 잡아 낚아챘다. 발톱이 아이의 어깨로 파고들지는 않았다. 독수리는 아이의 겨드랑이 사이로 날카로운 발톱을 뺐다. 날개를 휘저으며 빈터 상공을 낮게 날다가는
아이와 함께 이륙할 태세를 갖추었다. 아이는 풀밭에 끌리다가 가끔씩 공중에 들리며 발을 꼬물꼬물 저었다. 흥분으로 반짝이는 두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러다 둘은 떠올랐다. 풀밭 위 상공 1미터 높이로 떠올랐다. 어린애 다리가 땅을 차고 독수리 날개가 동시에 그에 맞춰 퍼덕였을 때였다. 독수리는 아이를 쥐고 선회하며 고도를 높였으나 아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둘은 함께 창공으로 날아올랐다. 독수리는 금세 키 큰 잣나무 꼭대기 높이로 날아올랐고 빠르게 고도를 높였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나는 돌처럼 굳어져 할 말을 잃고 아나스타시아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눈도 안 떼고 공중을 쳐다보며 조용히 속삭인다. 너는 아직도 힘이 세구나. 장하다. 늙었지만 아직 힘이 세구나. 힘차게 날아오르거라. 더 높이 오르거라. 독수리는 아이의 작은 몸을 발톱으로 잡고 원을 그리며 점점 더 높이 푸른 창공으로 솟아올랐다. 왜 아이를 저 위험에 처하게 하냐고.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난 아나스타시아에게 소리를 질렀다. 걱정 마, 블라지미르. 독수리의 비행은 당신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처럼 위험하지 않아. 독수리가 아이를 공중에서 던져버리면 독수리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해. 당신도 안심해. 무서움, 의심을 생각해서 만들어내지 마. 독수리 비행은 우리 아들이 의식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데 큰 의미를 지녀. 공중으로 아이를 들어올린 독수리의 비행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다 미신이지. 사람이 위대한 창조에 참견할 필요 없다는 건 분명해. 난 동의해. 하지만 비행은 사전에 예비한 게 아니야.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걸 새한테 가르친 거야. 무슨 미신 때문에. 분명 그럴 거야.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 이건 전혀 의미 없는 모험이야. 나도 어렸을 때 저 독수리와 함께 하늘 높이 오른 적이 있어. 그 당시 난 아는 게 별로 없었지만 무척 재미있고 특별했어. 하늘에서 본 빈터는 조그마했지. 안을 수 없도록 한없이 넓은 건 지구였어. 모두가 너무도 선명했고 특별한 기억이 아주 오래 영원히 기억되었어. 나이가 좀 더 들어 3살이 되었을 때 증조 할아버지가 한 번은 내게 숙제를 내셨어. 말해보거라, 아나스타시아. 다정하게 대해줄 때, 너의 손이 쓰다듬어 줄 때 짐승들이 좋아하더냐? 네, 다들 좋아해요. 다정함이 너무 좋아서 꼬리를 치기도 해요. 풀, 꽃, 나무 모두가 좋아하지만 모두한테 꼬리가 있는 건 아니죠. 손으로 다정히 만져주면 좋다고 꼬리를 흔들 텐데. 그럼 모두가 내 팔에 포옹을 받고 싶겠구나. 네, 살아있는 것, 자라는 것, 작은 것, 큰 것 모두요. 그러면 큰 지구도 따스함을 받고 싶을까? 너 지구를 보았니? 얼마나 크던? 독수리와 함께 있던 생생한 그림이 어려서부터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 지구의 크기를 직접 내 눈으로 봐서 알고 있었지. 그래서 지체 않고 중조 할아버지께 대답했어. 지구는 커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모두가 다정함을 원한다면 지구도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누가 지구를 전부 안을 수 있죠? 그건 너무 커서 할아버지 손으로도 온 지구를 안기는 힘들 텐데요. 그렇구나. 내 팔로도 안 되겠는걸. 온 지구를 안을 수는 없겠어. 하지만 네가 말하지 않았니? 지구는 다른 모두와 같이 다정함을 원한다고. 네, 원해요. 모두가 사람의 다정함을 받고 싶어 해요. 자, 아나스타시아, 네가 온 지구를 안아보거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생각해 보렴. 그리고 중조 할아버지는 가버리셨어. 어떻게 하면 온 지구를 안을 수 있을까?
나는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지냈어.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런데 난 알고 있었어. 내가 숙제를 풀기 전에는 증조 할아버지는 내게 말도 안 걸고 질문도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애를 썼지. 한 달이 지나고 그래도 숙제는 풀리지 않았어.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암늑대를 다정히 바라보았지. 늑대는 빈터의 반대편에 서 있었어. 늑대가 내 시선을 받고 갑자기 꼬리를 흔드는 거야. 그날 이후 난 알게 되었지. 기쁜 마음으로 다정하게 쳐다보면 모든 짐승이 기뻐하는 것을. 짐승과의 거리, 몸집의 크기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 내 시선을 반가워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들에 대해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면 그것도 좋아해. 손으로 다정히 만져주어도 동물들은 좋아한다는 것을 난 알아차렸지. 그때 깨달은 거야. 나는 손과 발이 달린 육체의 나이기도 하지만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내가 있다는 것을. 이 커다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나였어. 사람은 모두 나처럼 지어졌지. 이 커다란 내가 온 지구를 안을 수 있어. 증조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난 기쁨에 넘쳐 말씀드렸어. 할아버지, 짐승들이 모두 좋아하지. 팔로 껴안아도 좋아하지만 내가 멀리서 바라봐도 좋아해. 보이지 않는 나의 어떤 것이 짐승을 포옹하나 봐. 바로 그것이 지구를 모두 안을 수 있어. 난 보이지 않는 나로 지구를 안을 거야. 난 아나스타시아야. 작은 나도 있고 큰 나도 있지. 그런데 다른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생각해 볼게. 어떻게 옳게 부를지 이름을 지어서 모두에게 할아버지께 답할게. 그럼 할아버지 나하고 말할 거지요? 할아버지는 바로 입을 여섰어. 자, 이제 두 번째 너를 마음이라 하거라. 너희 마음이라고. 그걸 소중히 간직하고 그에 따라 안을 수 없는 그에 따라 행동하거라. 블라지미르, 당신은 몇 살 때 마음을 알고 느꼈어? 잘 기억 안 나. 아나스타시아에게 난 이렇게 답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과연 내 마음을 알기는 하나?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할까? 몇 살 때? 어느 정도나? 우리는 마음을 얘기하지만 마음이 자기와 하나인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닐까? 두 번째 나,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거 아닐까? 이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래야 하는 이유는 하늘 높이 움직이는 한 점이 빠른 속도로 커졌다. 독수리는 원을 그리며 빈터 위로 화강하고 있었다. 나무 꼭대기보다 낮은 곳에서 원을 그릴 때 아이의 새빨개진 얼굴, 흥분으로 반짝이는 두 눈을 볼 수 있었다. 양쪽으로 벌린 팔은 범상치 않은 새의 날갯짓 박자에 맞춰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조그마한 발이 땅에 닿아 끌릴 즈음 독수리는 아이를 놓았다. 아이는 풀밭에 넘어져 뒹굴었다. 그리고는 재빨리 앉아서는 두리번거렸다. 조금 전까지의 자기 친구를 찾는 중이었다. 독수리는 약간 비틀거렸고 아이를 지나쳤으나 곧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독수리는 아이로부터 약 10m 거리 풀밭에 어정쩡하게 누워 한쪽 날개 쪽지를 펼쳐 놓았다. 숨소리도 거칠고 고개는 풀밭 위로 늘어져 있었다. 아이는 독수리를 발견하고 웃으며 그쪽으로 기어갔다. 독수리는 그 애를 보고 일어서려 했으나 다시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사납게 이빨을 드러낸 암늑대가 두 걸음에 독수리와 아이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나스타시아는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당신의 법은 얼마나 완벽하고 엄중합니까? 창조주여, 당신은 태초에 사람에게 모두 다 주셨습니다.
늑대가 당신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불쌍해요. 난 독수리가 너무 불쌍해요. 왜 저러지? 왜 늑대가 사납게 우르렁거리지? 내가 아나스타시아에게 물었다. 독수리가 우리 작은 블라지미르에게 접근하는 걸 늑대는 이제 허용하지 않을 거야. 독수리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옆으로 넘어졌으니. 독수리를 빈터에서 쫓아내려고 공격할 수도 있어. 작은 블라지미르가 늑대가 독수리를 공격하는 걸 보면 안 되는데 아직은 이해하지 못할 텐데 어쩌나. 그때 독수리가 갑자기 퍼더덕 거리더니 두 발로 굳게 섰다. 머리를 당당히 쳐들고 무시무시한 주둥이를 두어 번 쩝쩝거렸다. 자신감에 찬 당당한 발걸음으로 아이한테 다가갔다. 늑대는 진정이 되었는지 옆으로 물러서긴 했지만 멀리 떨어지지는 않고 언제든 다시 달려들 태세였다. 늑대는 눈을 떼지 않고 상황을 주시했다. 아이는 거대한 새의 주둥이를 만지고 날개의 털을 잡아당기고 날개를 톡톡 두드리고 또 시종 에에 아아 소리를 내며 뭔가를 해달라고 졸랐다. 갈고리 모양의 새 부리는 아이의 정수리와 발톱 자국이 선명한 어깨에 살짝 닿았다. 이어서 독수리는 고개를 숙여 주둥이로 이름 모를 무슨 작은 꽃을 꺾어 새 새끼처럼 소리를 내며 다물지 못하는 아이 입에 넣어주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처럼 작은 인간에게 먹이를 준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비틀거렸다. 늑대가 막 뛰어들 태세였다.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는 전속력으로 뛰어 날개를 휘저으며 공중으로 이륙했다. 독수리는 높이 높이 날아오르다가 갑자기 빈터를 향해 수직 비행을 하더니 땅에서 1.5m 거리에 이른 시점에서 수평 비행으로 바꿔 다시 공중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아이는 그에게 손을 흔들고 다가가며 부르며 웃었다. 아나스타시아는 독수리에서 눈을 떼지 않고 초조하게 소곤거렸다.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다 잘 해냈다고. 너는 건강해. 너는 아프지 않아. 난 알아. 쉬어라. 좀 쉬라고. 고마워. 난 믿어. 믿고 말고. 넌 건강해. 너는 좀 늙었을 뿐이야. 독수리는 다시 한번 고난도의 선의 비행을 해서는 땅에 닿도록 내려왔지만 땅을 차지는 않고 발톱으로 풀을 한 다발 뜯어서는 힘차게 날개짓하며 공중으로 떠올랐다. 원을 한번 그리고 아유 위쪽에서 풀을 뿌리더니 하늘 높이 높이 오르기 시작했다. 아나스타시아는 여전히 시선을 떼지 않고 독수리를 쳐다보았다. 독수리가 하나의 점으로 작아졌을 때에도 계속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나도 그 점이 빈터에서 멀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다. 그 점은 위로 높게 올라가다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더니 빈터에서 비켜나갔다. 그러다 갑자기 점은 땅을 향하더니 한쪽 날개가 그리고 이어 다른 쪽 날개가 바람에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었다. 그건 독수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독수리는 날갯짓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고정자세 비행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추락 중이었다. 날개가 바람을 맞아 꺾였다. 아나스타시아는 소리쳤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숨이 멎었어. 저 창공에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두를 너는 다 한 거야. 고마워 나의 오랜 스승. 독수리는 계속 추락했고 그 위에는 두 마리의 젊은 독수리가 원을 그리고 있었다. 너의 새끼들이구나. 벌써 장성했구나. 새끼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넌 모든 걸 다 한 거야. 빈터 너머 어디엔가 떨어진 늙은 독수리에게 아나스타시아는 속삭였다. 죽은 독수리가 자기 말을 듣고 있다는 듯이. 두 마리의 젊은 독수리들이 빈터 위를 낮게 돌았다. 이들이 늙은 독수리 새끼라는 걸 난 알 수 있었다.
우리 아이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믿기 어려워. 왜 그런 무의미한 희생을 했지? 왜 그랬을까? 모두 다 사람을 위해서? 아나스타시아, 왜 짐승들은 저렇게 열성이지? 뭐 때문에 자신까지 희생을 하냐고. 사람한테서 나오는 빛, 사람이 줄 수 있는 복, 그리고 자기 자손들의 희망을 위해서야. 이제 저 새들은 우리 아이를 보게 될 거야. 사람한테서 나오는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느낄 거야. 봐, 블라지미르, 우리 아들이 독수리 새끼들한테 미소를 지었어. 새들이 아이한테 날아가고 있어. 사람한테서 나오는 이 복된 빛 속에 자기의 입자도 있게 될 것임을 독수리는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한테서 나오는 빛이든 그 빛 때문에 짐승들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거야? 복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라도. 아나스타시아 3권 사랑의 공간에서 발췌하였습니다.